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는요, 교과서 6과 본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과는 잘 공부하셨나요? 네, 공부 잘했다고 선생님이 믿고 있을게요. 6과도 마찬가지로 5과랑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5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서 본문 분석하는 강의는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When Myth Meets Science라고 해서 이게 신화란 뜻이죠. 그래서 신화가 과학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얘기여서 우리는 총 두 가지의 경우를 볼 거예요. 하나는 바오밥 나무, 하나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허밍버드, 벌새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뭐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특징 같은 경우를 신화적으로 접근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this plant or that animal behaves in an unusual way? 라고 물어보네요. 우리 그 뒷부분에 이제 허밍버드 나오는데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have you ever seen?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have you ever wondered?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have 플러스 pp 얘를 현재 완료다 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시제에 대한 개념이야. 시제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시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시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했던 적이 있니? 궁금했던 경험이 있니? 미리 스포를 하자면 뒤에 허밍버드에서는 have you ever seen? 즉 본 적이 있니? 네가 이제까지 살면서 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뭘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Why this plant? 왜 이 식물 혹은 that animal, 저 동물이 behaves,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in an unusual way, unusual, 독특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런 방식으로 왜 이 식물, 저 동물이 행동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필기되어 있는 것처럼 간접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방법인데요. 간접 의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의문문이 무엇인지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의문문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쉽게 그냥 의문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제일 쉽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What is your name?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의문문이라고 하죠. 얘 어순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문사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is는 동사죠. your name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요. 의문문의 어순. 보통 평서문 배우고 평서문 다음에 의문문의 어순을 배우게 되는데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간접이라는 의미가 붙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커다란 큰 문장 안에 의문문이 쏙 하고 들어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의문문의 이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랑 의문문이랑 간접 의문문이랑의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 위치를 살짝 바꿔줘요. 그래서 사실 간접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도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 중학교 때 많이 문제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어순을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 너네들 중학교 때. 그치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물어보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 간접 의문의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이 무엇이다라는 걸 접근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1학기 때도 간접 의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굉장히 잘 쓰이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Nature is full of wonders and mysterious things. 자연은요, 뭐뭐로 가득 차 있냐면요, 아주 경이로운 것들, 그리고 아주 미스터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Be full of, 이거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뭐 be filled with랑 같다라고 발표한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무엇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하다라는 거랑 뭐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let's look at some old myths, 오래된 신화, 그리고 현대의 과학적인 설명, modern scientific accounts for two wonders of nature. 자연의 두 가지의 경이로움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선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account,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계좌란 뜻이죠. 뭐 이 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어카운트라는 뜻이 설명 혹은 얘가 동사로도 설명하다라고도 많이 쓰이니까요. 얘가 설명이란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정말 잘 쓰이니까 그렇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two wonder of nature가 뭔지 알죠. 그쵸?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바오밥 나무하고 허밍버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오밥 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If you go to South Africa or Madagascar, 당신이 남아프리카라든지 마다가스카르에 간다면 당신은 can see, 볼 수 있어요. huge, 얘들아 huge 하면은 거대한이란 뜻이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big보다도 조금 더 큰 의미다라고 접근을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뒤에 우리가 나오지만 enormous라든지 아니면은 massive 이런 단어들과 동의어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거대한이라는. 그래서 거대하고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나무들을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얘들아 그 나무가 뭐라고 알려진 거야. 뭐라고 불리는 나무야? 바오밥 나무라고 불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여기 뭐 which are이 생략이 되어 있다. 왜 are예요? 앞에 trees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뭐 which are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고 선생님 이걸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얘가 그냥 없고 우리 이런 구조도 많이 봤잖아. 그치? 뭐뭐라고 불리는 나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만 내가 해석이 되고 불리고 알려진 거기 때문에 ed 형태가 왔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known as upside down trees, their branches look like their roots are spreading towards the sky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분사구문이죠. 우리 분사구문 우리 5과에서도 했었어요. motivated the concern for the earth 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분사구문인데 원래 문장을 써봐라. 그러면 as they are known a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치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러면은 동사 얘만 남네. 그래서 are를 being으로 바꿔주고 being known as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가 문장 앞에 나오는 being도 생략을 하는 대세죠. 생략을 하는 추세죠. 추세라기보다 대세. 그러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앞에 being이 나오면 생략을 해 왔었어. 그래서 남는 게 known as가 남은 거죠. 그래서 알려져 있기에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꾸로 된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branches, 가지들이죠. 그들의 가지가 look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그들의 뿌리가 are spreading towards the sky.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치? 우리가 이제 보통 나무를 하면 뿌리가 밑에 이렇게 뻗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뭉게뭉게 이런 우리가 보통 나무를 생각하는데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제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이 뿌리가 upside down 거꾸로 한 것처럼 해서 위로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Why do you think the baobab has this unique shape? 왜 바오밥이 이러한 독특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아프리카의 신화로 접근을 할 거예요. So the danger of jealousy 이게 제목이네요. 그쵸? 질투의 위험. 뭔가 굉장히 질투를 하나 봐. When the God created the world, 신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the baobab was among the first trees. 첫 번째 나무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나무들인데 어떤 나무들이냐면 to appear, 나타나죠. On the land, 땅 위에 나타난 첫 번째 나무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오밥 나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무슨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용어들일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용법이든 무슨 뭐 사용법이든 그건
이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이 형용사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영어에서 형용사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to appear 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 위에 나타난 나무들, 첫 번째 나무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 제발 이해를 하려고 들지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몽이라는 것은 여기 써는 것대로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 사이에 라고 얘기할 때는 betwee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지만 그 between이라고 하는 거는 2명일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이제 3명 이상일 때는 between이라기보다는 amo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나무들 중에서 바오밥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Next came the graceful palm tree. 자, 근데 우아한 이 palm tree, 야자수죠. 우아한 이 야자수가 came next. 왔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난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아한 야자수가 왔다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원래 순서는 뭐냐면 the graceful palm tree 얘가 1번, came 얘가 2번, next 얘가 3번이야. 그치? 근데 얘가 3번이 next가 맨 앞으로 문장 앞으로 확 빠져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거를 무슨 구문이냐라고 부른다면은 도치 구문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도치 구문이 뭔가요? 원래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즉 어순을 가지지만 얘가 뒤집어져서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갖는 걸 우리는 도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도치는 그럼 언제 하나요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하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 첫 번째 부사구가 혹은 부사가 문장 앞으로 즉 문장 앞으로 우리가 문두라고 부르니까 문두에 왔을 때 보통 그럴 때 이렇게 동사주어로 도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정어 가 또 문장 맨 앞에 왔을 때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어라고 한다면은 never이라든지 no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은 도치가 이거 말고는 안 일어나냐? 아니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어가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사 혹은 부사구 아니면 부정어가 문두에 위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next가 제일 문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부사가 맨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the graceful palm tree came 이었다면은 그 위치, 즉 1번, 2번의 위치가 바뀌어서 came이 먼저 나오고 the graceful palm tree가 뒤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그렇다면 왜 정신사납게 이렇게 next를 굳이 앞으로 빼서 또 동사주어 위치를 또 막 이렇게 바꿔서 쓰고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얘들아 봐봐. 땅에 나타난 첫 번째 나무들 중에 바오밥 나무가 하나 있었어. 야자수 나무가 그 다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야자수 나무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필자, 이 글을 쓴 사람도 넥스트를 앞으로 빼서 도치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요.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 도치구문이 나오면 시험 문제 이 동사의 형태를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여기선 지금 과거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치구문을 많이 마주칠 거고 이 도치구문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물어본다. 형태를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뭔가 수일치를 맞추려고 하는데 얘는 주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왔던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도치구문을 좀 많이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야자수, 아주 우아한 야자수가 이제 왔어. 그래서 when the baobab saw the palm tree, 야자수를 바오밥 나무가 봤을 때 it said to the god, 즉 바오밥 나무가 신에게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Can I grow taller? 야자수 나무가 길이 쭉쭉쭉 아주 그냥 높게 얘가 그냥 퍼져 이렇게 쫙 서 있으니까 나도 키가 더 커질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지. Then 그리고 나서 the beautiful flame tree 그러면은 뭐 벽오동나무라고 한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플레임이 불꽃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벽오동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무의 꽃들이 굉장히 붉어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보면 마치 불꽃 같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플레임 트리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 뭐 우리 반 애들이 사과나무 같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꽃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이 아름다운 벽오동나무가 appear 나타났어요. 근데 뭘 가지고 이번엔 나타났냐면 with its red flowers 아까 그랬죠. 이 빨간 꽃들을 가지고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가 complain 또 불평을 한 거죠.
뭐라고? Why can't I have beautiful blossoms like the flame tree? 왜 나는 가질 수 없나요? 아름다운 꽃을요. 뭐처럼 그 벽우동 나무처럼 왜 나는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질 수 없나요? 라고도 불평불만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수를 더 뜨네. When the baobab saw the magnificent fig tree and its fruit, it became jealous. 바오밥 나무가 이번에 뭘 봤냐면 magnificent 아주 웅장한 fig tree 하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번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무화과 알아요? 사실 지금 무화과라는 그 과일이 지금이 제철인데 선생님은 무화과라는 그 과일을 처음 먹은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몇 년 됐어요, 몇 년. 엄청 어렸을 때부터 먹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쌤이 워낙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이걸 그린다고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그렸는데. 그래서 지금이 철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지금 딱 나오는 철에 못 먹으면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먹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본 거야. 그리고 그 과일 아까 말했던 그 무화과를 본 거지. 또 became jealous. 질투를 한 거야. So 그래서 the baobab asked the gods if it could have sweet fruit as well. 그래서 바오밥이 물어봤어요. 신에게. 뭐라고? If it could have sweet fruit as well. 자신도 즉 바오밥도 역시 또한 이런 달콤한 과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아, 신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So when the gods heard this complaint, these complaint, 지금 복수 형태로 다 받고 있는 건 세 개나 지금 불명했잖아. 나 키 더 커줄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나도 예쁜 꽃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나도 과일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불만을 계속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they became very angry. 여기서 they는 gods 받는 거죠. 신이 한 명이 아닌가 봐요. 그 신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with the tree, 그 바오밥 나무한테 화가 났겠지. and put it up by its root. 뿌리채 뽑아버렸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pull up 자체가 이제 아예 뽑아버리다, 들어 올려버리다 이런 소리인데 얘가 하나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야. pull up이.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었어요. write down 이런 거 했을 때도 선생님이 write it down 이렇게 하지 write down it 이렇게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동사라고 부르는데 좌우지간에 대명사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write down 사이에만 넣어야 된다. 그 뒤에 나올 수는 없다. 같은 개념입니다. pull up 사이에만 대명사가 존재를 해 주어야만 하지 pull up it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화가 나가지고 뿌리채개를 뽑아버렸어. Then 그리고 나서 they replanted. they라고 하는 거는 또 신들이 되겠죠. 그리고 is은 바오밥 나무가 될 거고 신들이 그거를 거꾸로 replanted 그러니까 plant하면 심다인데 replant 그러니까 다시 심었다라고 하는 거지. 왜? To keep it quiet. 조용히 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거꾸로 replant 했다라는 거죠. After that, 그 이후에 the magnificent tree only leaves once a year. 그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 이거 이제 바오밥 나무지. 걔는 오직 자랄 수 있어요. 그 이파리가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이파리가 자랄 수 있게 하고 아닐 때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The rest of the year, 1년 중에 나머지,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번은 이파리를 피우게 하고요. 나머지는요, the roots, 그 뿌리가 seems to, 뭐처럼 보이냐면 grow toward the sky,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 계속 그려줬었죠. 바오밥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진짜 뿌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는 아닌 거지. 얘가 진짜 뿌리가 아닌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생겨 먹은 것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에서 이런 신화를 냈었나 봐요. 얘가 하도 질투를 많이 해서 다른 나무들을 질투를 많이 해서 신이 거꾸로 뽑아가지고 다시 리플랜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a scientific explanation,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한번 가봅시다. 제목은 A Life Source of Africa. 이 삶의 우리가 이제 원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Why do you think the baobab has such an enormous trunk and root-like branches? 당신은 어떻게 Why do you think?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오밥이 such an 그렇게 그냥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enormous 아까 했었지 거대한 huge, massive랑 동의어라고 했었어요. 거대한 trunk 몸통을 가지고 그리고 뿌리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지들을 바오밥 나무가 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답을 바로 알려줘. This is because of the weather where it grows.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자라는 그 날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불평불만해서 화가 나서 신이 거꾸로 꽂은 게 아니라.
여기서 관계부사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얘는 인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5과에서 징그럽게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인 위치로도 바꿔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where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러면서 after the rainy season, 우기죠. 우기 후에 about 대략 9 months of dry weather follows. 9달의 dry weather이니까 건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건조한 날씨. 9달의 건조한 날씨가 따라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우리가 12달인데 9달이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환경인 거지. Such dry weather. 그러한 건조한 날씨는 is hard.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to plant. 식물이 살기에 어려워. 자, 이 문장이 얘들아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 It is hard for plants to survive in such dry weather. 자, 아이고, 한번 볼까요? 왜 안 바뀌지? 자, 보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가주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빨리 뒤에서 진주어 찾아줘야겠지. 투부정사 있나 봐봐. 아, 여기구나. 그래서 여기를 우린 진주어라고 해석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진주어 앞에 즉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뭐시갱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즉 투부정사가 여기서 뭐야? survive잖아. 사는데 누가 살아? 주어인 it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에 있진 않으니까 얘가 주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만 해석은 사는 주체란 말이지. 하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주어는 원래 해석을 안 하잖아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건조한 날씨에 사는 것이 어려워. 근데 누가? 그 식물들이. 다시 식물들이 그렇게 건조한 날씨에 사는 것은 어렵다. hard. 여기서 어려운이죠. 어렵다. 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9달이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식물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Yet 그러나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have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를 발견했어요. baobab, 나무가요. can grow, 자랄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 enormous, 계속 나오죠. 거대한 사이즈까지 자랄 수 있다고. 근데 reaching height, 그 높이에 도달하면서 어떤 높이? 5에서 30m의 높이를 도달하면서 우리 키가 진짜 아무리 커봤자 우리 2m가 우리 학교에서 2m가 넘는 친구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아 물론 이제 우리 태권도 하는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 큰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보통은 다 우리가 크면 170대 아니면 다 180대잖아요. 우리가 보통 키들이. 그치? 나는 160대야. 그러니까 우리 키들이 다 지금 이만해. 1m 뭐 60cm, 1m 70, 1m 80cm 요 정도 사람의 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2m라고 잡아봅시다. 사람의 키를. 근데 5m에서 30m까지 자란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로 자라는 거지. 그리고 can grow. 여기서 grow가 1번.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가질 수 있어요. trunk. 몸통을 가지는데 diameter. 직경이지. 즉 지름. 우리 했었잖아. 그 몸통의 전체 직경이 7 to 11 meters. 7에서 11m나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엄청나게 큰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팔벌 넣어서 가득 나무를 안는다라고 해도 어우 안 안아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체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바오밥 나무가 크다는 거야. 키도 크고 몸통도 크고. 이게 뭔 상관일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How can this big tree survive in the dry season?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이런 건조한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바오밥 나무는요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대요. 뿌리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린 모르겠지만 깊은 뿌리가 있어. 왜? 물을 찾으려고. in the ground, 땅에. 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즉 바오밥 나무는 stores 알아두세요. 가게 이러면 안 돼. 저장하다라는 동사지. 저장합니다. 뭘 저장하냐면 the water, 물을 저장해요. 어디에? in its trunk. 그 몸통에다 저장을 하는 거야. For the long dry season. 그 9달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건조한 시기 동안에 몸통에다 물을 싹 다 저장해놔서 이제 조금씩 쓰는 거지.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몸통이 그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거야. This large tree, 이 큰 나무는요, can actually, 실제로 store, 또 나왔죠. 저장을 합니다. As much as 라고 하면서 이 12만 리터의 물의 12만 리터 10, 100, 1000만, 10만 맞죠? 12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12만 리터라고 하는 게. 너네 우리 생수병 먹는 게 1.5리터에서 2리터잖아 보통. 그치?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as much as입니다. 여기서 이제 much도 보통 우리가 many랑 이제 구분을 하죠. much는 우리가 보통 셀 수 없는 거에 쓰고요. many는 셀 수 있는 것에 씁니다. what은 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s much as라고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as many as라고 하면 비문이 되겠습니다. 자, and 그리고 the small branches 그 작은 나뭇가지들은요 help reduce water loss.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 바오밥 나무 그랬잖아. 위에가 이렇게 뿌리처럼 얇게 생겼는데 이게 질투를 갖고 거꾸로 박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물의 손실을 줄기 위해서 얘가 나무가 막 되게 두꺼우면은 얘가 쪽쪽 빨아먹는 물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지 자체도 얇은 이유가 물의 손실을 reduce 줄여주는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The baobab tree 그리고 바오밥 나무는요 is a value of 가치 있고 귀중한 물의 근원 원천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 건조한 시기에. The baobab's bark 그 바오밥 나무의 bark 나무 껍질이고요. 이파리고요. 열매 그리고 몸통은 모두 다 useful 무슨 뜻이죠? 유용한 이런 뜻이죠. 쓸모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to 역시 쓸모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The bark of the baobab 그 바오밥의 bark 껍질은요 is used 사용이 되는데 옷이랑 로프 밥줄로 사용이 되고요. The leaves for seasoning 그 이파리는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for seasoning 양념이라든지 그 약초로 사용이 됩니다. 한편 while the fruit 근데 뭐라고 부르는 과일이야? monkey bread 원숭이 빵이라고 불리는 그 과일은요 식용이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Sometimes people live inside a huge trunk. 때때로요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몸통 안에 살기도 합니다. 지금 봐봐. 아까 앞에서 다 유용하다고 했고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what an amazing life source for the African people.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이 삶의 원천인가라고 감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보통 감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정말 쉬운 예시를 하나 주면은 정말 예쁜 여자를 너희들이 봤어. 그럼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what a beautiful woman she is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가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a beautiful woman she is 그래서 똑같아요. 이 어순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what 여기서는 on이겠지. amazing이니까 amazing 얘가 beautiful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life source for the African people 이게 이제 woman에 해당하는 거고 it is 있지만 it is는 주어 동사 우리가 보통 생략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감탄문의 순서를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바오밥 나무 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봤고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걔가 왜 그렇게 생겼고 이파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날씨에 건조한 날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오밥 나무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다 생존에 필요한 거였지. 그리고 얘네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편 잠깐 여기까지 쉬어가는 걸로 하고요. 2탄에서는 우리 이제 허밍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과를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과의 1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2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